여러분, 인간의 삶은 몇 개의 사건이나 직함, 물질적인 성취로만 재어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 피부 아래, 기억의 층 아래, 개인적인 자아라는 껍질 아래에서 조용히 반복되는 여러 개의 주기를 통과하는 일입니다. 약 7년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소리 없이 한 번씩 탈바꿈합니다. 이 글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가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어깨 위에 살짝 손을 올리고 속삭일 뿐입니다. 인생이 벌써 이렇게 많이 흘러왔는데 잠시 앉아서 나는 어떻게 변해왔는지 함께 돌아볼까요? 1부 0세에서 7세까지 아이는 우주의 중심 인간의 삶은 일직선으로 뻗어있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선처럼, 파도처럼, 동심원처럼 커갑니다. 그리고 약 7년마다 한 번씩 방향을 바꾸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수백 년에 걸친 관찰의 결과입니다. 생리학, 발달 심리학에서부터 동서양의 고전 철학에 이르기까지 많은 학문이 같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루돌프 슈타이너 같은 과학자이자 철학자, 인간학적 철학을 세운 이들에 따르면 한 사람의 인생은 7년 단위의 주기로 펼쳐집니다. 각 주기는 영혼의 한 겹이 벗겨지는 시간이자 새로운 한 존재가 태어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현대 생물학의 연구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이루는 거의 모든 세포는 약 7년마다 한 번씩 완전히 새로 교체됩니다. 뇌, 피부, 소화기관, 그리고 생체 에너지 구조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인생은 기이하면서도 아름다운 흐름, 곧 10개의 7년짜리 문으로 이루어진 강물과도 같습니다. 막 태어날 때 시작해 약 70세, 즈음 한 번의 원을 그리며 한 생을 다 채우는 여정이지요. 첫 번째 여정은 가장 순수하고 본능적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황제 같은 자아입니다. 갓난아기를 돌봐본 적이 있다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이는 자기 방이라는 성에 사는 작은 왕처럼 삽니다. 아이의 세계는 온통 자신의 욕구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배가 고프면 바로 먹어야 하고, 추우면 바로 안아주고 덮어주어야 하며, 외롭거나 불편하면 누군가 곁에 와 달래 주어야 합니다. 즉시 충족되지 않으면 아이는 크게 울고 소리 지르고 온몸으로 저항합니다. 여기에는 참을성도 이해도 아직 없습니다. 아이는 자신 말고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시기를 원시적 자아의 시기라고 부릅니다. 아이는 아직 나와 세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아이에게는 모든 것이 자기의 연장선입니다. 부모는 나를 섬기는 사람이고, 방은 나의 성입니다. 시간도 공간도 모두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7년 동안 인간의 뇌는 주로 세타파와 델타파 상태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깊은 명상이나 꿈꾸는 상태와 비슷한 파동입니다. 아이는 반쯤 꿈꾸고 있는 듯한 세계에 삽니다. 상상과 현실의 경계가 아주 희미합니다. 태양이 뜨는 것도 자신을 위해서라고 믿고, 달이 둥근 것도 나 때문이라고 여깁니다. 자신이 우주의 절대적인 중심인 세계에 사는 것이죠. 발달 심리학자 피아제 같은 이들이 말하듯 이 시기의 아이는 완전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직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생각과 감정을 가진 별개의 존재라는 것을 상상할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이는 남을 배려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아직 타인이라는 개념 자체를 모를 뿐입니다. 이 시기에 아이의 몸과 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0세에서 7세까지는 중추신경계가 완성되어 가는 시기입니다. 동시에 언어, 감정, 그리고 기본적인 안전감을 배우는 황금기입니다. 이때 뇌는 평생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성장합니다. 아이는 이 시기에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그대로 빨아들이는 스펀지와 같습니다. 이때 아이는 이성으로 배우지 않습니다. 감정과 감각으로 배웁니다. 이 시기에 흡수되는 모든 것은 깊은 무의식에 새겨져 평생을 지탱하는 기본 믿음이 됩니다. 만약 이때 상처를 받거나 방치되거나 이유 없이 심하게 혼난다면 그 기억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 보이지 않는 흉터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흉터는 어른이 되어서도 쉽게 치유되지 않지요. 그래서 처음 7년 동안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조건과 조건 없는 훈계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 보호, 그리고 이해입니다. 이 7년은 아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지를 결정합니다. 이 세상이 안전한 곳인지, 위험한 곳인지, 사람이 믿을 만한지, 두려운지, 나는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인지, 아니면 짐 같은 존재인지, 이 시기에 조용히 결정됩니다. 0세에서 7세, 이 시기에 인생 수업은 무엇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부모, 가까운 어른, 혹은 삶의 경험이 많은 이라면 이 사실을 기억해 주었으면 합니다. 아이는 삶의 첫 시기에 도덕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필요한 것은 모범입니다. 아이는 여러분이 화가 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며 배웁니다. 여러분이 가족을 어떻게 어루만지는지 혹은 이유 없이 짜증내는지를 보며 배웁니다. 입으로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얼굴 표정, 목소리, 한숨, 집안에 흐르는 기운을 전부 들이마십니다. 이 작은 황제는 사실 왕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법이 가득한 나라가 아니라 사랑이 법칙인 작은 왕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7세에서 14세로 넘어가는 두 번째 문 앞에 서게 됩니다. 우주가 갑자기 넓어지는 때입니다. 60살 즈음이 되면 신기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이가 자기 자신이라는 거울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는지, 왜 그런지,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아이의 마음은 황제 같은 자아에서 조금 물러나 처음으로 바깥 세상을 향해 문을 엽니다. 진실을 찾는 여정이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일부 정리, 0세에서 7세까지는 원초적인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아이는 자신을 우주의 중심으로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때의 감정과 분위기는 그대로 흡수되어 깊은 무의식을 만들고 이후 평생의 인격을 떠받치는 기초가 됩니다. 2부, 7세에서 14세까지 자아가 넓어지고 의문의 여정이 시작되다 9살이 되는 순간 거의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이는 그동안 자신을 보호해주던 황제 자아의 고치에서 한 걸음씩 밖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자신만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대신 고개를 들어 주변을 바라보고 생애 처음으로 세상이 또렷하게 눈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음속에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그럴까? 왜 비가 올까? 왜 사람은 죽을까? 왜 나는 사탕을 마음껏 먹을 수 없을까? 왜 학교에 가야 할까? 이 시기 아이는 작은 의심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루 종일 질문을 던지고 또 던집니다. 이때 아이는 단순한 수준이지만 논리적 사고를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른처럼 깊게 따져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직은 여전히 감정의 영향을 강하게 받습니다. 0세에서 7세까지처럼 온전히 상상에 휩쓸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이성적인 것도 아닌
그 중간에 서 있는 셈입니다. 이 무렵 뇌파는 셋에서 알파로 서서히 옮겨갑니다. 곧 이성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첫 단계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시기를 질문을 통해 세상을 탐구하는 시기라고 부릅니다. 아이는 더 이상 왕처럼 돌봄만 받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이 시기의 또 다른 특징은 같은 성별에 대한 강한 애착입니다. 이는 진짜 우정의 기초가 되는 힘입니다. 7세에서 14세 사이의 아이들은 같은 성별 친구들과 더욱 깊이 엮이기 시작합니다. 남자아이들은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은 여자아이들끼리 어울립니다. 이 시기의 우정은 성적 매력이나 사회적 욕망이 개입되지 않은 가장 순수한 우정이라고 불립니다. 함께 노는 것, 함께 웃고 우는 것, 서로를 신뢰하는 것, 그저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전부입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인생 전체를 통틀어 이해타산이 가장 적은 우정이 바로 이때의 우정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를 지나 성호르몬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인간관계는 서서히 다른 색을 띠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자기의식의 시작입니다. 0세에서 7세까지 아이는 부모와 거의 하나처럼 섞여 삽니다. 부모를 자신과 분리된 존재라기보다 자신을 이루는 일부처럼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7세에서 14세로 넘어가면서 아이는 심리적으로 가족에게서 조금씩 독립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엄마 아빠와 다른 사람이다. 나는 나만의 세계가 있다. 아이에게 나만의 비밀이 생깁니다. 나만의 감정, 나만의 생각이 생깁니다. 부끄러움, 어색함, 반항심도 점점 뚜렷해집니다. 이 시기의 아이는 비교, 평가, 상처에 매우 민감합니다. 외모에 대한 한마디, 가볍게 내뱉은 꾸중 하나가 깊은 상처가 되어 마음의 흉터로 남을 수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선생님,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어른은 아이를 섬기는 하인이 아니라 함께 길을 걷는 길잡이입니다. 아이의 마음을 열어주고 안전하게 질문하게 해주는 동행자가 되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몸과 뇌 역시 다가올 호르몬의 폭풍을 준비합니다. 대략 12세 전후 아이의 몸은 사춘기 전 단계로 들어갑니다. 곧 다가올 큰 변화를 위한 준비입니다. 이때 뇌하수체가 활발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 같은 성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수면이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잠을 자는 동안 몸은 스스로 호르몬을 조절하고 크게 성장합니다. 부모가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이가 점점 고집세지고 버릇 없어졌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때의 아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잘 들어주는 어른이 필요합니다. 아이의 마음은 한편으로는 어른처럼 믿어 주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여전히 아이처럼 보호받고 싶어 합니다. 이 안과 밖에 끌어당김과 밀어냄은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곧 새로운 문이 열릴 것이라는 신호입니다. 7세에서 14세, 이 시기에 인생 철학은 무엇일까요? 0세에서 7세까지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우는 시기였다면 7세에서 14세까지는 호기심과 탐구, 그리고 개인적 정체성이 자라나는 시기입니다. 아이에게는 물어볼 공간이 필요합니다. 인내심 있게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이는 보여지고 인정받고 하나의 잘하는 존재로 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기는 단지 지식을 쌓는 시기가 아닙니다. 아이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지를 정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나는 똑똑한 사람일까?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일까? 나는 중요한 사람일까? 이 질문들이 따뜻하게, 진실하게 답을 얻을 때 그 대답은 평생을 이끄는 내적 믿음이 됩니다. 2부 정리. 7세에서 14세까지는 자아가 넓어지는 시기입니다. 아이는 자기만의 세계에서 사회로 나아가고 자신과 타인, 그리고 삶 자체에 대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지성, 우정, 의심, 그리고 진짜 성장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3부. 14세에서 21세까지 사랑의 갈망과 청춘의 폭풍 후 14세가 되면 아이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닙니다. 이때 세 번째 문이 열립니다. 마음과 몸이 동시에 크게 요동치는 시기입니다. 이 7년은 인생 전체 주기 중에서도 가장 뜨겁고 가장 격렬하며 길을 잃기 쉬운 시기입니다. 7세에서 14세까지 아이는 주로 같은 성별 친구들을 통해 세상을 탐험했습니다. 나와 비슷한 존재와 어울리며 세상을 배웠지요. 하지만 14세를 지나면서 마음은 서서히 다른 방향을 향합니다. 우정이 서서히 자리를 내어주기 시작합니다. 이성과 마주치는 눈빛이 어딘가 어색하고 설레고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힘을 가집니다. 그렇게 사람은 사랑이라는 새로운 세계의 문턱에 들어섭니다. 달콤하지만 동시에 수많은 파도를 몰고 오는 감정의 세계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때를 청소년기 사랑의 시기라고 부릅니다. 이때의 감정은 매우 솔직하고 강렬하지만 아직 그것을 다스릴 만큼 충분히 성숙하지는 않습니다. 한 번의 눈빛이 한 주 내내 가슴을 뛰게 만들고 답장이 오지 않는 메시지 하나가 한 달 내내 마음을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이 시기의 전부가 아닙니다. 사랑 아래에는 더 깊은 흐름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라는 갈망입니다. 이 나이의 사람은 미래를 더 멀리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나는 어떤 일을 하며 살까? 나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사람들 속에서 눈에 띄고 싶다. 자신의 가치, 일, 성취에 대한 질문이 강하게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17세에서 21세로 갈수록 질문은 더 커집니다. 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부모와는 다른 삶을 살고 싶다. 나는 누구의 복사본이 아니라 나로 살고 싶다. 이것이 바로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그 나가 충분히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을지 두렵습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이 시기에는 전전두엽이라 불리는 이성과 논리, 충동 조절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의 사람들은 감정에 휩쓸리기 쉽고 사랑, 돈, 관계에서 충동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서투름 때문에 14세에서 21세까지는 동시에 아주 신성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때는 순수함과 무모함이 마지막으로 빛나는 시기입니다. 사람은 이때 자신을 다 바쳐 살아보고 있는 힘껏 사랑하고 전부를 걸고 믿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상처를 받아도 다시 꿈꾸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향이 없으면 이 시기는 쉽게 무너지는 시기가 되기도 합니다. 공부의 압박, 가정의 갈등, 끝없는 비교, 사회의 기대, 이런 것들은 젊은 사람을 우울로, 자기 파괴로, 왜곡된 삶의 방식으로 밀어 넣을 수 있습니다. 어른의 한마디 말, 한 번의 비웃음과 실패가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7년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통제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억누르고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큰 친구처럼 곁에서 함께 걸어주는 것입니다. 동양의 오래된 말 중에
30일입 산실 얼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30이 되어 비로소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지요. 그러나 사실 그 30의 뿌리는 14세에서 11세 사이에 심어집니다. 이 시기가 사랑, 신뢰, 이해로 채워진다면 다음 7년 주기에 들어설 때 그 사람은 훨씬 단단한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시기가 방치되고 억압되고 반복된 상처 속에서 지나간다면 그 움푹 팬 자국은 다음 주기들까지 길게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어 돌아보면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살 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할 줄 알았더라면, 16살 때 누군가 나에게 너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 주었더라면. 그러나 젊음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젊음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짜로 살아볼 수 있는 자유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이 시기에 있거나 혹은 여러분 곁에 이 나이의 자녀, 손주, 제자가 있다면 기억해 주십시오. 때로는 제때 들어주는 어른 한 사람이 길을 잃어 헤매는 한 영혼을 그대로 구해내기도 합니다. 14세에서 21세까지는 거센 폭풍의 계절이지만 동시에 인생의 거목이 될 씨앗이 뿌려지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3부 정리. 14세에서 21세까지는 사람이 처음으로 깊이 사랑하고 크게 꿈꾸고 야망을 품고 동시에 크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정체성과 강렬한 감정의 주기이며 한 사람의 성숙한 자아를 지탱할 모든 기본 가치가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4부 21세에서 28세까지 첫 번째 모험, 야망의 절정, 그리고 처음 맞는 큰 실패, 14세에서 21세가 이상의 씨앗을 뿌리는 시간이었다면 21세에서 28세는 그 이상을 현실로 옮기기 위해 세상으로 본격적으로 나서는 시기입니다. 이 나이의 사람들은 거의 거부할 수 없는 강렬한 욕망을 품습니다. 나를 증명하고 싶다는 갈망입니다. 이제는 단지 감정과 설렘, 꿈만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점점 더 또렷한 야망과 함께 살아갑니다. 나는 위치를 갖고 싶다. 나는 성공하고 싶다. 나는 세상에 흔적을 남기고 싶다. 현대 심리학, 특히 에릭 에릭슨의 이론에 따르면 이 시기는 사람이 사회적 위치, 지속되는 사랑, 그리고 안정된 직업을 찾아가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의 묘한 점은 뜨거운 열정과 약간의 착각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막 사회로 나선 사람은 세상을 커다란 눈으로 바라봅니다. 가슴은 뜨겁고 모든 산은 오를 수 있을 것 같고 모든 난관은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이 시기 사람들은 큰 프로젝트에 뛰어들고 첫 직장을 선택하고 첫 번째로 진지한 사랑에 빠지며 결혼, 경제적 안정, 집, 미래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마음속 어딘가에는 여전히 서툰 아이가 살고 있습니다. 아직 자기 두 발로 걷는 법을 배우는 중인 셈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동시에 첫 번째 큰 넘어짐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사업의 실패, 사랑의 이별, 직장에서의 방황. 사실 이 나이에 자신의 꿈꾸던 직업을 온전히 누리며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넘어지고 방황하고 다시 방향을 고치며 배워나갑니다. 하지만 이 넘어짐들은 꼭 필요합니다. 떨어져 본 사람만이 땅이 얼마나 단단한지 압니다. 다쳐본 사람만이 조심하는 법을 배웁니다. 거절당해본 사람만이 인내와 겸손의 가치를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21세에서 28세까지는 진짜 모험의 시기입니다. 사람은 동시에 운전자이자 승객이고 지도이자 등불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잘못된 선택이 매우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선택들 덕분에 우리는 서서히 내게 맞는 길을 알게 됩니다. 이때 외로움도 또렷하게 다가옵니다. 18살엔 늘 친구들이 곁에 있었지만 이제는 모두가 각자의 삶으로 바빠집니다. 전화는 줄어들고 모임은 드물어집니다. 어느 순간 밥벌이에서 마음의 상처까지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어른이 되어갑니다. 원해서가 아니라 대신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나이의 사랑은 훨씬 현실적입니다. 사람들은 오래 함께할 수 있는 관계를 꿈꾸며 사랑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진지함 때문에 사랑은 더욱 깨지기 쉽습니다. 더 이상 감정만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책임, 미래, 안정에 대한 압박이 더해집니다. 그 무게 앞에서 많은 관계가 금이 가고 많은 약속이 지켜지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서로에게서 멀어집니다.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함께 버틸 힘이 아직 충분히 단단하지 않아서입니다. 이 시기 많은 사람이 결혼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동시에 많은 결혼이 처음부터 비뚤어지기 쉬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되었기에 가족의 압박 때문에 혼자가 두려워서 결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혼은 두려움 위에 세워질 수 없습니다. 결혼은 나 자신을 아는 힘 위에서만 단단히 설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전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다면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겨우 20몇 살에 모든 것을 가지려고 자신을 다그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20살에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이 시기에 정말 필요한 것은 나에게 무엇이 진짜 가치인지 알아가기 위한 경험입니다. 21세에서 28세까지의 시간은 처음으로 여러분이 직접 핸들을 잡고 떠나는 긴 여행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차가 자주 흔들립니다. 길을 잘못 들기도 하고 포트홀에 부딪히기도 하고 긁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들 덕분에 우리는 조금씩 더 안정된 손으로 핸들을 잡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더 긴, 더 먼 인생길을 준비하게 됩니다. 28세 즈음 잠시 멈춰서서 지난 길을 돌아보게 됩니다. 깊은 한숨처럼 안도감이 밀려올 수도 있고 아쉬움이 저릿하게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이 7년 동안 여러분은 많이 자랐다는 것입니다. 사부 정리. 21세에서 28세까지는 사람이 본격적으로 세상에 나가 자신을 증명하려는 시기입니다. 야망을 품고 도전하며 처음으로 큰 실패를 겪고 홀로 서는 법을 배우며 더 현실적인 사랑을 살아내는 시간입니다. 피할 수 없는 수많은 인생 수업을 통해 비로소 한 걸음 더 성숙해지는 주기입니다. 5부 28세에서 35세까지 길을 고르고 토대를 쌓고 다시 자기 자신을 만나다 28세에 이르면 사람은 조금씩 속도를 늦추기 시작합니다. 20대 초반처럼 무모하게 달리지도 않고 아직 40대처럼 완전히 안정된 것도 아닙니다. 이 시기는 꿈과 현실 사이를 잇는 다리 같은 때입니다. 아직 이상이 남아있지만 동시에 현실의 무게를 깊이 느끼는 시기입니다. 이제 인생은 여러분에게 더 진지한 선택을 요구합니다. 예전처럼 여러 번 크게 틀려볼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직업, 결혼, 자녀, 이때 내리는 선택들은 앞으로의 인생에 오랫동안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일찍 결혼한 사람이라면 이 무렵 깨닫게 됩니다. 결혼은 단지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결혼은 함께하는 일이고 협력이고
인내이고 수없이 많은 양보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쉽지만 함께 사는 것은 훨씬 더 큰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처음엔 보이지 않던 차이들이 하나둘 드러나고 쉽게 맞춰지지 않는 지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이 이 시기에 이혼을 처음 진지하게 떠올리기도 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번에는 또 다른 종류의 압박이 시작됩니다. 가족이 재촉하고 친구들이 하나둘 가정을 꾸미고 대화 속에는 자연스레 질문이 늘어납니다. 언제 결혼할 거야? 좋은 사람은 있어? 혼자 사는 삶에 나름대로 만족하고 있어도 사회는 끊임없이 너도 무언가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관계뿐 아니라 일 또한 큰 숙제로 다가옵니다. 여러 해 동안 이것저것 시도하고 옮겨 다니고 실패하고 다시 시작한 끝에 이제야 비로소 나는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이 나와 맞는지, 어디에 멈춰야 하는지 조금씩 알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 그 깨달음은 조금 늦게 찾아옵니다. 이미 경제적 책임, 빚, 가족과 같은 현실적인 짐이 생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전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기가 점점 더 어렵습니다. 28세에서 35세까지는 인생에서 가장 많은 역할을 동시에 떠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회사에서는 직원, 집에서는 아내, 혹은 남편, 동시에 부모이자 늙어가는 부모님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그 모든 역할이 한꺼번에 여러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마음이 지쳐 있어도 끝까지 책임을 다하려 애쓰게 됩니다. 이 무렵 건강도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예전처럼 밤을 새워도 끄떡없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먹어도 괜찮지 않습니다. 가벼운 감기에도 회복이 더디고 몸 이곳저곳에서 작은 이상 신호들이 올라옵니다. 몸은 조용히 말합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살면 안 된다. 고! 이를 듣지 않으면 그 대가는 뒤늦게 더 큰 피로와 병으로 돌아옵니다. 28세에서 35세까지는 진짜 자기 자신을 다시 만나는 주기입니다. 더 이상 겉을 예쁘게 꾸밀 여유도, 남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치스럽게 살 여유도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조용히 묻습니다. 내가 지금처럼 사는 것이 정말 옳은 걸까? 지금 걷는 이 길은 정말 나를 위한 길일까? 이 시기를 하나의 단어로 표현한다면 아마 진짜 성숙기일 것입니다. 진짜 성숙은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어떤 자리를 차지했느냐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진짜 성숙은 필요한 순간 조용히 침묵할 줄 알고, 거절해야 할 때 단호히 노라고 말할 줄 알고, 쉬어야 할 때 죄책감 없이 쉬을 줄 아는 힘입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내게 맞는 적당한 삶을 선택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동양의 여러 철학 전통에서는 35세 즈음 사람이 한번 내면의 재탄생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충분히 깨어 살고 있다면 말이죠. 그 계기는 어떤 큰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상실, 충격, 예상치 못한 아픔이 여러분을 단번에 깨우기도 합니다. 혹은 아주 조용히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왁자지껄한 자리들이 점점 지겹고 비교하는 대화가 점점 피곤해집니다. 그 대신 아이와 함께하는 조용한 저녁 시간, 평범한 하루가 더 깊은 만족을 줍니다. 더 이상 증명하고 싶지 않고, 더 이상 이기고 싶지 않고, 그저 제대로, 깊이, 충분히 살고 싶다 는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징조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새로운 주기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깥의 경쟁보다 마음의 평안이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28세에서 35세까지는 사람이 달리던 걸음을 멈추고
대신 자기 안으로 파 내려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깊이 파고들면 결국 알게 됩니다. 내가 평생 찾아 헤매던 것은 한 번도 바깥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언제나 내 안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것을. 5부 정리. 28세에서 35세까지는 선택과 재탄생의 주기입니다. 직업, 가정, 사랑, 건강에 대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고 다른 누구도 아닌 진짜 나 자신과 마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겉으로는 요란하지 않지만 모든 주기 가운데 가장 깊고 강한 변화가 일어나는 때입니다. 6부. 35세에서 42세까지. 위기와 깨어남이 만나는 갈림길 35세를 넘기면 사람은 조용하지만 격렬한 갈림길에 들어섭니다. 겉으로 보면 가장 안정된 시기입니다. 가정이 있고 직업이 있고 어느 정도의 자리와 재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바로 이때 많은 사람이 가장 큰 공허함을 느낍니다.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은 역할, 너무 많은 책임, 너무 많은 걱정 속에서 정작 나 자신은 점점 뒤로 밀려납니다. 어느 날 새벽 이유 없이 심장이 답답한 채 잠에서 깨어납니다. 왜 이렇게 피곤할까? 겉으로 보기엔 별 문제가 없는데. 스스로에게 묻게 되지요. 내가 지금처럼 사는 게 정말 맞는 걸까? 나는 아직도 나 자신일까? 이제부터는 무엇을 위해 계속 살아야 하지?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초기 중년의 위기라고 부릅니다. 젊은 날의 격한 폭발과는 다릅니다. 조용하게, 길게 이어지고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입니다. 끝없는 싱거움일 때도 있고, 이유 없는 무기력일 때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랜 직장을 그만두고, 어떤 사람은 외도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모든 관계에서 한 걸음 물러나기도 합니다. 이 시기 많은 사람은 오래전의 꿈들을 다시 떠올립니다. 어떤 이는 왜 나는 나답게 살지 못했을까를 후회합니다. 어떤 이는 갑자기 직업을 바꾸고 싶어 하고, 한때 그만두었던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싶어지고, 조금 더 천천히 살고 싶어집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서서히 뒤로 물러나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때 깨어나는 것은 더 깊은 차원의 자아입니다. 예전처럼 성공하고 싶다는 욕망이 아니라 의미 있게 살고 싶다는 갈망입니다. 누군가에게 증명하고 싶다는 마음이 아니라 이제야 나 자신을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이 됩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이 시기를 운명이 전환되는 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35세 이후 마음의 뜻과 어긋난 삶을 계속 살면 정신과 육체가 함께 약해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이때 적절히 속도를 조절하고 안으로 돌아오는 법을 배우면 이 시기는 인생에서 가장 깊은 치유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몸 역시 속도를 늦춥니다. 호르몬 균형이 변하고 노화의 징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별일 아니던 잔병치레도 이제는 더 오래 갑니다. 허리가 아프고 잠이 줄고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살은 쉽게 찌고 잘 빠지지 않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은 모두 몸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28세에서 35세까지가 바깥 세상에 성을 쌓는 시기였다면 35세에서 42세까지는 마음속에 집을 짓는 시기입니다. 바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돌아올 수 있는 조용하고 안전한 내면의 집. 가족과 일과 세상의 기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게 해줄 단단한 내면의 기둥이 필요합니다. 그 집은 누구도 대신 지어줄 수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만이 지을 수 있습니다. 이 시기 사람은 더 깊이 놓아버리는 법을 배웁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애쓰던 습관을 내려놓습니다. 모든 기대를 떠안으려 하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관계를 다시 고르고 말수는 줄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성숙기의 한 모습입니다. 이 나이쯤 되면 누구와 끝까지 갈 사람인지 조금씩 보입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나를 이해하는 사람, 함께 있으면 이유 없이 편안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구인지 더 분명히 알게 됩니다. 동시에 이제는 가볍게, 진실하게, 적당히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무렵 많은 사람은 명상, 요가, 철학 공부, 종교적 수행 등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남아서가 아닙니다. 수많은 파도와 풍랑 끝에 물질보다 오래 버티는 의지처가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일기를 쓰고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예전에는 사소해서 미뤄두었던 일들을 하나씩 다시 해봅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이 작은 행동들이 사실은 중년에 조용한 재탄생을 이끄는 약이 됩니다. 이 시기를 이름 짓자면 35세에서 42세까지는 정화의 계절입니다. 생각을 정화하고 관계를 정화하고 습관을 정화하고 아직 치유되지 않은 오래된 상처들을 정화하는 시간입니다. 더 이상 성공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불완전함 속에서 평화를 배우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시기입니다. 육부정리 35세에서 42세까지는 안정과 위기가 교차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사람은 안으로 돌아올 것을 초대받습니다. 진짜 자신과 마주하고 기대를 조금 내려놓고 덜 버티고 더 가볍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며 인생의 후반부를 더 깊은 평안으로 준비합니다. 7부 42세에서 49세까지 모든 것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다시 바라보는 시간. 42세는 알람 소리처럼 요란하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주 조용한 한숨으로 다가옵니다. 어느 아침 머리를 빗다가 흰머리 몇 가닥을 발견합니다. 어느 날 오후 차 안에 혼자 앉아 있다가 더 이상 곁에 없는 어떤 사람을 떠올리며 가슴이 살짝 저립니다. 건강검진에서 의사가 생활 습관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시끄럽지는 않지만 분명한 신호입니다. 인생이 새로운 계절로 들어섰다는 42세에서 49세까지는 특별한 시기입니다. 인생의 정점이라고 하기에도 내리막길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합니다. 마치 하나의 능선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앞을 내다볼 수도 있고 뒤를 돌아볼 수도 있는 자리. 그래서 이 시기 많은 사람이 자문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남을 위해 살아왔을까? 지금의 자리를 얻기 위해 무엇을 포기했을까?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나는 얼마나 나답게 살 수 있을까? 이때 사람들은 행복의 정의를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큰 집, 좋은 차, 직함, 사람들의 부러움이 행복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것들이 진짜 행복이 됩니다. 웃음이 있는 한 끼 식사, 머리가 아프지 않은 하루, 빚을 떠올리지 않고 편안히 자는 밤. 한때 큰 성공을 거두었던 사람도 문득 마음이 공허해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한때 조용히 살기를 좋아했던 사람도 이제는 조금 더 해볼 걸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돈을 쫓느라 바빴던 사람은 병원에 혼자 입원해 있을 때 돈이 외로움을 대신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낍니다. 모든 사람이 분명한 고통을 느끼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마음 깊은 곳에 보이지 않는 종양 같은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젊은 날 치유되지 않은 상처, 오랫동안 혼자 짊어져 온 짐, 묵묵히 참아온 서러움,
평화를 지키기 위해 감내했던 수많은 양보들입니다. 이것들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으면 언젠가 부작용으로 돌아옵니다. 어떤 이는 사소한 일에도 쉽게 폭발합니다. 어떤 이는 우울 속으로 깊이 빠져듭니다. 어떤 이는 가정 안에서 그림자처럼 조용히 사라지는 삶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외도나 극단적 선택으로 스스로를 해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나이야말로 잘만 다루면 가장 깊은 변화를 맞이할 수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잠시 멈추어 서고 자기 자신과 진심으로 대화하는 법을 배운다면 말입니다. 이 시기 우리는 놓아버리는 법을 배웁니다. 여기서 말하는 놓아버림은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치게 만들던 환상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고 더 이상 칭찬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진실하고 단순하고 깊이 있는 삶을 살고 싶어집니다. 많은 사람이 이 나이쯤 다시 섬세한 것들로 돌아옵니다. 명상을 배우고 요가를 하고 책을 읽고 사찰이나 성당을 찾습니다. 혼자 차를 마시며 앉아 있어도 더 이상 쓸쓸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지루하게만 느껴지던 이 시간들이 이제는 마음을 붙잡아주는 닻이 됩니다. 이 나이의 사랑도 변합니다. 20대처럼 불꽃처럼 타오르지도 않고 그저 의무감으로 견디는 관계도 아닙니다. 아직 함께 있다면 그것은 서로를 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버텨낼 수 없다면 이별 또한 조용하고 담담합니다. 서로에게 남겨진 빚이 있다면 가능한 한 갚고 내가 상처 준 이가 있다면 기회가 허락하는 한 사과합니다. 그마저도 할 수 없다면 적어도 자신을 향한 용서를 연습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 많은 사람은 아주 소중한 것을 손에 넣습니다. 바로 내적 자유입니다. 남의 시선에 더 이상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옷차림은 더 단순해지고 말은 줄어들고 친구는 줄어들지만 남은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시끄러운 자리에 굳이 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12세에서 49세까지는 진짜 성숙기 완성되는 시기입니다.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침묵을 선택할 줄 알기 때문에 성숙합니다. 논쟁 대신 산책을 선택할 줄 알고 끝없는 스크롤 대신 한 권의 책을 택할 줄 알고 세상을 바꾸는 대신 오늘 한 끼, 식사, 집안 정리, 작은 나무 하나 돌보는 일을 통해 자신에게 돌아오는 법을 알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는 삶의 방향을 바꾸고 싶다면 가장 좋은 황금기이기도 합니다. 이 주기를 지나면 모든 것이 조금씩 느려집니다. 몸도 마음도 에너지도 여전히 살아있지만 예전만큼 넘치지는 않습니다. 지금 속도를 줄이고 더 깊이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면 이후의 인생은 훨씬 더 평온하고 명료하고 의미로 가득 찬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여전히 바깥 세상의 기준을 좇고 남을 만족시키느라 자신을 놓아버리고 이미 나와 맞지 않는 삶을 억지로 유지하려 한다면 그 다음 주기는 매우 지치고 무거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7부 정리. 42세에서 49세까지는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 전체를 다시 펼쳐놓고 바라보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붙잡아온 가치를 다시 정의하고 오래 묵은 상처를 치유할 기회를 얻는 때입니다. 잘만 들여다보고 조정한다면 이 시기는 인생의 각성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무대 한가운데에서 조금 물러나 조용하지만 품이 있는 침묵의 자리로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7년 주기의 렌즈로 인생 전체를 찬찬히 바라보면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성숙은 세상에서 거둔 승리의 수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로 나를 이해하고 미움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사랑하게 되는 순간들에서 비롯됩니다. 삶은 때로 지치게 만드는 끝없이 돌아가는 수레바퀴 같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길 위에서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면 좋았던 순간이든 아팠던 순간이든 결국 모두가 제자리를 찾아 값진 의미가 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지나온 길, 지금 걷고 있는 길, 그리고 앞으로 맞이할 길 위에 작은 등불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7년 주기마다 더 온전히, 더 따뜻하게, 더 너그럽게 자신과 타인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